주문하셨죠? 자, 영상 나가겠습니다. 쭉!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2021년도 1분기 정기회의 사회를 맡은 지회장 박선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와 줌 화상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점에 대해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번 1분기 정기회의 내용을 시청하시면서 댓글에 본인의 성함과 이번 정기회의 내용에 대한 좋은 의견을 써주시는 분들은 이번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오니 댓글창에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로 정기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과 응답실을 제하곤 음속으로 설정 부탁드리며 가능하시다면 비디오는 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류평통 전주시 협의회 신기현 회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문위원님들 이렇게 전국을 누비시면서 자동차에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 자택에서 참여하시는 분, 직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사무처 그리고 우리 모든 그 위원장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 자문위원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파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 세계가 다 얼어붙어 있죠. 국제관계도 얼어붙어 있고 남북관계도 얼어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많이 얼어붙어 있죠.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생업조차도 얼어붙어 있고 우리 자문회의조차도 사실은 회의다운 회의 한 번을 못했습니다. 일부 의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전체 회의가 있다는데 경험 못하셨죠? 14개 시장 군수님과 도지사가 함께하는 대행기관장이 함께하는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경험 못하셨죠? 바로 19기 자문회의는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자문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겨울을 맞이했던 19기 자문회의가 이번 정기회의와 여름의 정기회의면은 전부 다 임기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꽁꽁 얼어붙은 임기 속에서도 자연에서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 봄은 이미 와 있어서 벌써 저희의 외투를 전부 다 벗겨놓았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겨울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 자문회의도 바로 이제 코로나19의 이런 대유행 속에서도 사실은 깨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비대면을 통해서도 시도해봤고 비대면 연수도 시행해봤고 사실은 아무도 실행하지 못하는 댄스 퍼포먼스 대회까지도 사실은 세계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비대면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정기회의는 사실은 비대면 중에서도 유튜브와 줌을 동시에 저희가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할 때는 그냥 구경만 하면서 댓글만 달았다고 한다면 줌 회의는 직접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내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특별히 이피루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작자께서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신 결과 오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LA 협의회가 사실은 주관하는 바로 이런 동영상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했는데요. 마구 회의가 조금은 어수선해지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전주시 협의회는 많은 기술 축적과 함께 많은 관계자들 노고 덕분에 그런 대로 소위 말하면은 잘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정들은 이번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나 그동안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마무리해 주시고 저희의 임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기회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들어보시고 줌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주시고 줌회의 옆에 있는 창에 채팅창에도 의견 주시고 또 유튜브의 채팅창에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항상 대유행 속에서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생업 때문에 어려우셨던 우리 자문위원님들 함께 보듬고 나갈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주시의 선결제 운동에도 참여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의원님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에 항상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1분기 정기회의 주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제공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희건입니다. 이번 1분기 정기회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 이행 방안입니다. 지난 2020년은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인당 GNI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7개국 반열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 국민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인내와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극복의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듯이 2021년은 회복과 포용을 통해 위대하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멈춰진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에도 회복과 포용, 도약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도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반도 정세는 우리에게 쉽사리 봄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대북 적대 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1월 22일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활동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대북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 논의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도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또한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대화를 제안하는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간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 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 안보, 생명 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올해 주요 업무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의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나아가 서울, 평양, 상주 대표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역 협력 등의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남북회담을 재개하여 분야별 합의 이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보건, 환경, 재난 대응 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가동 등 군사 분야 합의 이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비핵화 평화 체제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평통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올해 민주평통은 남북관계 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 간에도 일상을 회복하고 이제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깔려 있습니다. 우선 남북 협력만으로도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 창의적 제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UN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의지 표출로서 한반도 종전선언 온라인 서명운동 추진을 위한 평화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관련 기획사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 남북 교류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대전환의 여건을 마련하고 그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일에 있어 국내외 2만여 주요 인사로 구성된 민주평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1분기 주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처에서 제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주문으로 참여하고 계신 의원님 중에 이 주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화상으로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혹시 최용철 자문위원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용철 자문위원입니다. 예. 네,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네. 연결하게 된 거를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절기가 바뀌어서 봄이 온 거를 새삼 느낄 수도 있는데요. 아직 대한민국의 봄은 코로나로 인해 오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남북 합의 3대 원칙인 전쟁 불용,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의 이행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평통 위원들께서 다양한 각층의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견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다른 통일로 가는 봄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기원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화상회의가 아닌
열린 공간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라도 줌으로라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획, 평화 키워드로 대화나 상생, 협력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평화의 종전선언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평통에서 우리들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대다수 국민들이 평화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실천적 방법을 몇 가지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온라인 연대 서명이나 세계 평화의 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국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시적으로 각각의 시군구의 지역별에서 한반도기를 개항한다는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승민입니다. 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자문위원님들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정말 아쉽지만 힘든 시기 다 함께 힘을 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짧은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 자문회의가 평화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서울평화 공동올림픽 유치와 같은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정책들을 홍보함에 있어서 저는 청년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기성세대를 대하는 접근 방식과는 사뭇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나 각종 전문가들 자료를 좀 찾아보면은 20, 30대 청년들의 통일 인식이 다른 세대, 특히 40대 이상의 기성세대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통일을 민족주의적이고 좀 당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면은 20, 30대 청년들은 경제적인 관점이나 합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민주평통의 여러 정책들을 청년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에 기초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은 미래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것들을 통일 정책과 적극 연관시켜서 이것이 청년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홍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결국에는 통일이 청년들의 미래에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회의 주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장님이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그 의지를 밝히셨는데, 신년사에서 의지를 밝히실 때 하신 말씀이 먼저 그 전제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강화와 더불어서 남북 대화의 획기적인 또 전환을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히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그 문장 안에 이 답답한 한반도의 정세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적대적인 그런 그 개념 속에서 형성된 동맹 관계인데,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남북 대화를 다시 재개하겠다, 이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다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전환이 없이는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 사실은 이걸 연기하거나 중단해야만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 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조건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재가동되기는 어렵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방비 증액이 다른 어떤 정부보다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때는 동결되었던 국방비가 사실 그 이후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2조씩 불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3조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0조가 넘는 엄청난 그 국방비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국방비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다른 어떤 그 외세에 대한 침략에 대비한 것도 있겠지만 우선에는 사실 가장 그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큰 흐름 속에서의 정책의 어떤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 사실 늘 미국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외세의 강압에서 맞서려면 단합된 내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북 대화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국민의 의견들이 갈라져 있고 남남 대결이 심화되어 있는 이런 조건 속에서 우선 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올바른 평화통일 교육이 전 국민적으로 시행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국론이 하나로 통일되어지면서 그 힘의 바탕에서 우리가 보다 외세의 좀 자주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의 어떤 그런 자주적인 그런 공조를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나갈 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재가동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불안하고 어지러운 사회적 상황 가운데도 남과 북의 평화 없이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번영이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남과 북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의 행진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성분과에서는 영화를 통해서 평화 통일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6월 중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즐겁게 감상하고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평화 통일 여성의 힘으로 희망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민종 국민소통분과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시의회 국민소통분과에서는 특히 여성 청년층의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 관련 공감 확산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무처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이해 제고를 위하여 리플렛, 인쇄물들을 제작해서 지역으로 배포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전주시협의회 국민소통분과에서도 국민 여론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평화통일 아카데미,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통일교육,
등을 준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작금의 사태 때문에 원활한 진행과 원활한 준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오류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준비해서 그런 어떤 공감대 확산과 여론 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국민소통 분과에서는 진행하려고 하고 오고요.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그 자료실에 보시면 우리 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문 건의한 내용들, 정책 건의, 통일 여론 보고서 등 이런 자료실에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그런 자료들을 열람하시고 학습하시다 보면 훨씬 더 나은 어떤 자문위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광면영 우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낙영 문화복지분과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복지분과위원장 이낙영입니다. 저희 문화복지분과는 조금은 어려운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친근한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통일에 대한 희망을 염원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작년에는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며 광복, 전쟁, 경제 발전 등 대한민국 근대사와 2032 서울 평양올림픽 공동유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현대와 미래 이야기를 음악과 역할자들의 토크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관객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업로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희망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현장에 참여하는 대면 행사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병행 방식으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야기가 있는 평화 희망 콘서트를 종전선언의 배경, 의미에 대해 음악과 이야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보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병우 교류협력분과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류협력분과위원장 안병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교류협력분과 주된 사업인 자문위원 통일 역량 강화 연수 진행은 작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쟁의 참상을 알아볼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강연회, 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자문위원 통일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으로 현장을 다녀오는 연수는 진행하지 못하고 점점 늘어나는 온라인 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하반기 중에는 국민들의 집단 면역이 생기면서 상황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진행할 수 있는 자문위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작년 중국 베이징 협의회가 진행했던 통일 기원 한마음 걷기 대회 혼자라도 걷는다 같은 프로그램은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혼자 또는 서너 명의 자문위원이 모여서 지정된 구간을 걸으면서 전북, 전주도 알리고 한반도 종전선언 캠페인을 펼치고 소통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의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명우 교류협력분과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우리 각 분과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 분과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청년 분과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청년 분과에서 주관하여 준비하는 전국 청소년 통일 댄스 퍼포먼스 대회가 올해 8회를 맞아 6.15 남북 공동선언 11주년을 맞이하는 6월 15일 본선대회 영상 심사 과정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온라인 대회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포스터 참고하셔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기 상조협의 현황, 2021년 민주평통 중점 추진 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과 참고자료 등은 사전에 우편과 위원님 메일로 사전에 제공된 1분기 정기회의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분기 정기회의는 3월 11일 11시부터 전주시 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두시는 분들과 줌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1분기 정기회의 설문도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 21년도 1분기 정기회의는 유튜브와 중계와 줌화상회의로 진행하였는데 어떠셨는가요? 고맙습니다. 아, 좋았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1분기 정기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다음 2분기 정기회의는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날이 찾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번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